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가 한눈에 보이는 방송 제주엔 오늘도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어르신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한 명의 의사가 꾸준히 살펴주는 제주형 건강주치 시범 사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이 사업이 시작된 지 2달 만에요. 벌써 도민 3,000명이 넘게 이 사업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요 대통령만 주치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제주 도민들에게도 주치의가 있습니다. 이 제주형 건강 주치의 사업은 자신의 주치의를 직접 선택을 해서 평소에 관리를 받게 되는 건데요. 최근 한 달 사이에 참여 인원이 많이 늘면서 도민들의 관심을 부쩍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주도는 이 사업이 현장에서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 서비스 전반을 꼼꼼히 체크해서요. 내년에는 이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플 때만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부터 지키는 건강 주치 사업. 2026년에는 이런 변화가 쌓이면서요. 아파서 병원 갈 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도민들의 일상을 지켜주는 건강한 변화를 응원해 보면서요. 자, 2025년에 벌써 마지막 제주엔입니다.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죠. 네. 첫 소식은 한 주간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2주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민경 리포터와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엔 2주의 키워드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이 코너. 어떤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2026년 전국체전 카운트다운 홍보탑 점등입니다. 오. 네, 이제 12년 만에 다시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그리고 제주에서 최초로 개최가 되는 장애인 전국체전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서귀포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 광장에 이 카운트다운 홍보탑이 아주 화려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좀 매일 밤 이 제주의 밤하늘을 아주 밝게 비춰주면서 이 체전의 열기를 조금 더 확장시켜줄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 아마 지금 선수들 남은 기간 훈련에 매진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네. 성적들 났으면 좋겠고 내년에선 제주에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꼭 맺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바다 기찻길인데요. 이 서귀포시 대정읍 1과 1, 2 해안가에 조성된 일명 바다 기찻길이 SNS를 통해서 영상이나 사진들로 아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서귀포시에서 고령의 해녀분들을 위해서 좀 편안하게 조업 활동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설치된 소라 운반기인데요. 이게 요즘 관광객들 사이에서 아주 와. 핫플레이스로 자리를 잡으면서 예상치 못하게 관광 효과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게요. 해녀 어르신들의 고단함을 덜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 길이. 그런 점에서 참 따뜻한 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해녀분들의 일손을 덜어드릴 수 있고 또 관광객들에게는 특별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명소가 되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나눔인데요. 네. 이제 요즘처럼 연말 연시가 되면서 제주 곳곳에서 김장김치, 그리고 쌀 나눔, 그리고 장학금 전달까지 이렇게 굉장히 훈훈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저도 오늘 이런 따뜻한 현장 다녀왔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피디님 라면은 왜 들고 오라고 하셨어요? 저희 끓여 먹어요 오늘? 라면? 끓여 먹을까요? 오늘 점심 대신 라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진짜? 그럼 민경 씨 라면 드시고 저희는 저 갈비탕이라도 먹고 올게요. 아 왜 그래요 또? 저희 한 팀인데. 일단 오늘 잘 갖고 왔죠? 네, 5개. 그러니까 오늘 좋은 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출발. 이렇게 약간 놀림당하는 민경 씨 오랜만이에요. 근데 여기 그냥 집들이랑 학교밖에 없는데요? 맞아요. 누구 집에 가서 끓여 먹나요? 아니요, 학교요. 학교? 학교에 라면 들고 가요? 가져가 보면 알아요. 에? 일단 갖고 가볼게요. 진짜 학교인데요? 학교에 라면을 왜? 왜 들고 가? 중학교인데? 여기서 끓여 먹나? 라면? 쫓겨날 것 같은데요? 오? 라면이 더 많아. 뭐예요? 뭐 하는 거지? 다들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바빠 보이셨습니다. 좋아요. 지금 너무 바빠 보이는데? 제가 좀 제 손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회장님, 엄청 바빠 보이시는데 네. 혹시 저 일손 도울 거 없을까요? 좋을까요? 이쪽에서 같이 여기서. 학부모님랑 같이 이제 5개씩 이렇게 묶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라면 쌀 때 편하게 쌀 수 있어요. 아, 네네네.
아직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일단 함께 손을 보태기로 했는데요. 참 일단 뭔지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 잘하죠. 이경 씨가. 라면을 5개씩 묶어서 중앙현관으로 정말 부지런히 날랐습니다. 그리고 라면 박스가 하나 둘 쌓이면서 서서히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동그랗게 뭐. 정체는 바로 라면 틀이었습니다. 아, 라면 박스 틀이에요? 아니, 부회장님 제가 예쁜 트리는 많이 봤어도 이렇게 신선한 트리는 또 처음이에요. 라면 틀이죠. 라면 트리. 이거 들어보지도 못한 네. 트리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신박한 생각을 하셨는지. 그 라면 틀이란 게 저희는 이제 작년부터 시작하긴 했는데요. 학생들이 지금 기부하는 그런 문화를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었고, 라면 하나 작은 거 하나만 이렇게 뭉쳐도 여러 사람이 뭉치면 이렇게 큰 라면 트리가 생기면서 어려운 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거를 가르치고 싶어서 또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그렇죠. 하는 예, 거라고 예. 하셨잖아요. 어때요? 손발이 좀 맞아가는 느낌인가요? 작년보다는 훨씬 이제 손발이 맞았고 지금 이제 개수도 지금 작년보다 한 2배로 이제 늘어난 것 같아요. 우와. 그럼 이거를 두 다 배나? 학생들이 기부를 하신 거죠? 네, 그죠. 이제 학생들하고 지금 저희 교육 3주체,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이렇게 세 단체가 이제 다 같이 뭉쳐가지고 기부하면서 지금 이렇게 모아지게 됐습니다. 저도 그 학생의 마음으로 여기 중앙중 학교의 학생의 마음으로 집에 있는 라면을 다 가져왔어요. 이거 저도 기부할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받아야죠. 예. 오호! 예, 고맙습니다. 이쪽에 한번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예. 좀 잘 보이게. 위쪽으로 좀 위쪽으로 해도 좀 될까요? 위쪽으로. 잘 보이게. 새 라면. 자, 고맙습니다. 나눔에 참여하셨네요. 지난 12월 1일부터 시작된 기부 행사에 학생들은 매일 아침 등굣길마다 라면 기부함에 하나 둘 정성을 보탰는데요. 그 결과 올해는 어림잡아 2,500여 개의 라면이 모였다고 합니다. 아, 어때요? 이게 라면들을 직접 다 받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우리 학생자치 학생들이 네. 받았습니다. 그 받을 때 좀 재미난 얘기 없어요? 뭔가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다양한 학생들이 참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 학생들이라든지 오. 뭐 특수 학생들도 다 참여를 했고요. 학생들이 매일 아침에 올 때 가방 속에서 이렇게 묶음 라면 꺼내서 이렇게 넣기도 하고. 네. 근데 어느 날은 한 학생이 가방을 딱 열었는데 라면 10개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었어요. 아니, 학생인데 책은 없고, 연필도 없고, 네. 라면만 있었어요? 연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 라면이 주였던 거예요. 얘는 우리 제주도 말로 너무 맹심해서 라면을 챙기다 보니 라면만 가방에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그때 어땠어요? 좋은 일이잖아요, 어쨌든. 네. 너무 재미도 있었고 좋았습니다.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거를 그렇게 마음 깊이 새기고 네. 그러게요. 책가방을 챙겼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는. 그러게요. 정말. 저게 참교육이죠. 이제 학생들이 직접 라면 트리를 완성할 차례입니다.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과 후배들이 힘을 모았는데요. 조심스럽게 라면을 쌓으며 쓰러지지 않게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와, 만드는 재미도 있고. 이제 살면서 라면 트리는 못 해볼 수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컸을 때 어떤 기억으로 남을 것 같으세요? 이제 나중에도 기부를 할 수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라면 기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기부하는 마음을 좀 더 어렵지 않고 계속해서 더 기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는 내년에도 한 번 더 할 거잖아요. 어때요? 좀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많은 라면 트리를 만들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라면 트리를 한마디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라면 트리는 뭐다? 이런 걸로. 자, 라면 트리는 슈퍼맨이다. 오, 슈퍼맨. 왜요? 작은 라면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누군가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요망지죠. 슈퍼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면 트리는 슈퍼맨이다. 자, 우리 3학년 형아. 라면 트리는 핫팩이다. 핫팩. 왜요? 왜냐하면 이 라면을 받는 누군가들은 이 라면 덕분에 핫팩처럼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핫팩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면 트리는 핫팩이다. 와, 그럼 이제 라면 한번 우리 쌓아볼까요?
아이들의 고운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 천장에 닿을 만큼 커다란 트리가 완성돼 갑니다. 엄청 커요. 와. 아, 손흥민 닮으셨다. 손흥민 닮지 않았어요? 아닌가? 그러게. 어때요? 지금 3학년이니까 2회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때요, 마음이? 이게 다른 데 가서 많이 할 수 없는 경험이다 보니까 그쵸. 새로운 경험이고 약간 좋습니다, 이런 거. 이번 일로 인해서 이제 커서도 이제 기부하면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니까는 다음에도 이제 기부를 할 생각이 있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작이 되는 거죠. 와, 꼭대기까지. 우와. 정말 힘을 모아서. 됐어. 엄청. 와, 맞다. 와. 아니, 근데 진짜 예뻐요. 진짜 트리 같아. 우와. 마지막을 장식했어요. 어때요? 대중앙 라면 트리. 근데 이제 이런 기회는 많이 없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싶어서 데미 장식을 제가 함으로써 이게 좀 더 멋있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중앙중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대중앙. 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우! 메리 크리스마스! 와, 진짜 트리다. 완성된 라면 트리는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학교에 전시된 뒤에 제주도 내 노인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인데요. 작은 기부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이 한층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도 참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신이 여유가 있고 누군가에게 베풀 능력이 있거나 그럴 때만 남을 도와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는 좀 관심이 없다가 점점 이렇게 이 라면 기부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소하고 아주 작은 거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그래도 한 해, 두 해 하다 보면 이게 좀 더 확산되고 그런 어떤 나눔의 정신 같은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중앙중! 화이팅! 중앙중! 화이팅! 중앙중! 화이팅! 이 따뜻한 라면 트리가 제주 중앙중의 소중한 전통으로 계속되길 바라봅니다. 와, 정말 학생 친구들한테는 잊지 못할 평생 기억에 남을 그런 트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트리랑 다르게 먹을 게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따뜻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뭔가 뱃속까지 든든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저는 보다 보니까 아까 학생들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네. 슈퍼맨이다. 맞아. 혹은 뭐 핫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고 선생님 말씀 중에 그 가방에 그 라면만 이제 가득 채워왔던 학생이 있었잖아요. 네. 전 알 것 같아요. 이미 머릿속에 다 채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라면만 채워도 됐던 거죠. 저는 그 학생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정말. 맞아요. 이 학생들에게는 그 라면 몇 봉지가 아마 그 어떤 교과서보다 더 값진 가르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이번 행사는 중앙중 학부모회에서 어떻게 하면 연말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작년부터 시작된 행사인데요. 특히 졸업을 앞두고 있는 이 중학교 3학년 친구들에게는 중학교 시절을 좀 나눔으로 아름답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사실 청소년 친구들한테는 기부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낯선 개념인데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흔히 좀 즐겨 먹는 라면으로 이 기부를 시작한다는 게 참 재밌고 좋았던 시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진 라면 트리 이제 뭔가 어딘가로 배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어디로 향하나요? 이 라면 트리가 처음에는 조금 며칠간 중앙중에 전시가 되다가 그 이후에는 도내에 있는 노인 복지 시설로 전달이 돼서 어르신들에게 아주 따뜻한 한 끼가 될 건데요. 정말 학생들의 바램처럼 핫팩 같은 선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작은 라면 한 봉지 한 봉지가 모여서 거대한 트리가 되고 또 그 네.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훌륭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바로 참교육이 아닐까, 교육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현장에서 진짜 라면 하나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행복한 연말을 느끼고 왔습니다. 네. 참 친구들의 이렇게 따뜻한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이 맛있는 라면 트리처럼요. 앞으로 좀 이런 나눔 문화가 보다 이렇게 이색적이고 즐거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연말을 맞아서 아주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주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요, 이번 주에 제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제주의 소리 박성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 여태까지는 우리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 단위로 살펴봤는데 오늘은 또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맞아서 특별하게 이번 한 해를 쭉 돌아본다고요? 한 해를? 네. 좀 또 의미 있는 날인 만큼 예. 앞서 인사 나눠주셨듯이 어느새 을사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 올 한 해 제주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야말로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지 않나 싶더라고요. 되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오늘은 2025년 제주를 달군 10대 뉴스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10가지 뉴스를 좀 다루려다 보니 내용은 좀 가급적 짧게 추렸고요. 중요도 순으로 정리된 것은 아님을 미리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참 올해 제주에 유난히 좀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하나씩 좀 차분히 짚어볼까요? 네, 기억해 보시면 다 떠오르시고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이제 10대 뉴스는 제주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순간을 꼽아봤습니다. 그날 현지 소식을 기다리느라 이제 새벽까지 마음을 졸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난 4월이었습니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4.3의 진실을 증언하는 기록들을 세계의 기억으로 공식화했죠. 네,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과정과 또 피해자, 또 유가족들의 증언, 각종 공문서와 개인 기록들이 역사적 가치와 보편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후에도 지금 최근까지 뭐 전시나 교육 콘텐츠 확산 논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 4.3이 단순한 기억의 보전을 넘어서 평화, 인권, 의제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제주 4.3이 어떤 한 지역의 아픈 역사에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전 세계가 다 함께 기억해야 할 그런 기록으로 남았다라는 점에서 정말 의미 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또 뉴스 살펴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무산입니다. 제주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이제 20년째 법인격을 지닌 기초자치단체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내년부터 제주를 3개시로 나누고 시장을 직접 뽑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이어서 기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만 결과는 모두 아시다시피 이루어지지 못했죠. 계엄 정국을 거치면서 중앙 정치권이 좀 혼란스러웠었던 영향도 물론 있었겠지만 제주 사회 내부적으로도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습니다. 이게 벌써 20년째 관련된 논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에 대한 좀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부터 문제가 있다, 이거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쌓여왔었고 그게 좀 20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이번에도 좀 결국 무산이 됐었고요. 하지만 이제 행정체제 관련된 문제는 또 제주도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또 앞으로 계속 논의가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뉴스로는 이제 지역 최대 이슈라고 할 수도 있겠는 이제 제주 제2공항 갈등이 올해로 벌써 10년 차를 맞았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부딪히면서 이제 올해도 이제 환경 영향과 같은 논란이 좀 꾸준하게 다뤄지고 있죠. 특히 이제 지난해 말 무안공항에서 발생했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로 뭐 조류 충돌 문제까지 좀 재조명되면서 안전과 관련된 쟁점이 급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수요 예측과 뭐 경제성에 대한 의혹도 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 환경 영향 평가의 통과 여부가 이제 제주도의 몫으로 지금 돌아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년에도 이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참 이게 어려운 게 안전과 환경, 또 지역의 발전이라는 이 가치가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있는 만큼 참 이게 쉽게 결론 나기는 어려운 사안이다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되네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뉴스 또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뉴스는 제주 평화인권헌장 제정을 꼽아봤는데요. 제주 평화인권헌장은 제주 도민의 보편적인 평화인권 규범과
또 원칙을 담은 일종의 선언문입니다. 총 10장 40조로 구성이 됐고요. 뭐 요 안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 뭐 또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할 권리, 학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굉장히 이런 보편적인 가치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특히 4.3의 진실을 알고 기억할 권리와 같은 인권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기억하시겠지만 이 선포 과정에서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상당했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요 안에 있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예. 요 헌장 선포의 의미와는 별개로 좀 보다 평화로운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저희 제주 MBC가 도청 앞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시위 소리를 다 고스란히 1년 동안 들었었는데 네. 사실 그 가치에 공감한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가치 속에 또 저희를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갈등이 좀 많이 있다는 부분을 좀 상징적으로 드러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치들을 앞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기자님 또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5번째 뉴스가 됐네요. 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시스템입니다. 여기 BRT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네. 이 버스의 통행을 일반 차량과 분리시켜서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식인데요. 먼저 올해부터 요 서광로에 요 버스 우선 차로를 만들면서 보도의 폭을 이제 최대한 좁히지 않기 위해서 도로 정중앙에 섬식 정류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전국 최초의 시도였고요. 그리고 이 노선을 다니는 버스는 섬식 중앙에 있다 보니까 또 양쪽에 문을 달고 있는 양문형 버스를 또 별도로 주문을 제작해서 배치했는데요. 예상외로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 운전자들의 혼란이 예상대로 조금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당장 시행하기로 했었던 동광로에도 이제 BRT 사업을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연기하기로 했죠. 이게 정책의 방향성에는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지만 설익은 준비가 좀 아쉬움을 남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늘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보면 기대와 또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가 이렇게 동시에 나오잖아요. 확실히 이번에 동강로 BRT가 연기가 된 것도 현장의 목소리를 좀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쪼록 올해 제주 교통 정책을 상징하는 그런 뉴스로 보이기는 합니다. 자, 이어서 그럼 다음 소식 알아보죠. 다음은 제주에서부터 퍼졌던 사법부 비위 사건입니다. 제주지법 판사들이 대낮에 음주를 한 후에 난동을 부린 사건이 좀 드러나기도 했었고요. 예. 또 이와 별개로 또 특정 변호사와 판사가 부적절한 교류를 이어가면서 사법 거래 의혹으로까지 번지기도 했죠. 이게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단순한 지역 이슈를 넘어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이 사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졌고요. 사법 개혁의 도화선을 짚힌 사건으로까지도 분류가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요 해당 판사가 직접 요 국감 자리에서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사회 갈등의 최종 조정자인 사법부의 비리는 요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시스템의 필요성으로까지 계속 연결지어졌습니다. 이게 참 뉴스 보면서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게 지역 이슈를 끝내지 않고 국정감사까지 가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요즘 사법부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법부의 신뢰가 흔들리면요. 이게 회복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앞으로 이런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7번째 뉴스로 가보죠. 네, 7번째는 제주 관광 바가지 요금 논란입니다. 올해 초 모 식당의 이제 비계 삼겹살 논란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예. 뭐 지역 축제장에서 판매하는 순대볶음 사진을 다 보셨을 거예요. 요 순대볶음이 가격대에 비해서 굉장히 부실하게 내어지면서 또 논란을 샀었죠. 조용한가 싶더니 또 가을철이 되면서 또 이제 지역 문화재에서 판매하던 김밥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논란이 또 재현이 됐습니다. 네. 또 결국은 좀 억울한 오명으로 좀 확인되기도 했지만 뭐 서귀포 시장의 오징어 구이 논란 역시 맞아요. 또 제주 관광에 대해서 좀 국민적인 시선이 곱지 않다는 방증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좀 바가지 요금 논란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가격 표시 투명성 정책과 더불어서 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좀
강력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좀 이와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특히나 정말 올해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한 해 내내 이렇게 계속해서 좀 바가지 논란이 이어져 왔었는데 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또 잘못된 것도 있었지만 억울한 그런 사례들도 있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제주도의 관광 이미지 전체에 좀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10대 뉴스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다음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차고지 증명제 정책 후퇴를 꼽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죠. 이 차고지 증명제를 두고 그동안 좀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부딪혀왔죠. 제주는 그동안 이제 차량 증가세가 워낙에 가파르다 보니까 뭐 그에 따른 이제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증가세를 조금이나마 좀 억제를 하고 또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서 이 차고지 증명제를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제도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뭐 원도심이나 뭐 읍면 지역과 같은 특정 지역의 주민들 네. 또 아니면은 뭐 서민 계층이 주된 피해자라는 게 좀 큰 문제가 됐죠. 결과적으로는 이 제도는 남겨두되 적용 대상은 좀 대폭 조정해서 굉장히 좀 많이 줄였습니다. 예. 이건 정책의 양면성이 좀 분명하게 드러난 사안이지 않았나 싶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물어보면요. 차고지 증명제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을 하느냐에 있어서 그 문제가 좀 발생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결국 누가 부담을 지느냐 이쪽으로 또 얘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정책이 조정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고 앞으로 좀 보완을 해나가면서 이 주차 문제도 심각하니까 이걸 어떻게 좀 보완해 나갈지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벌써 9번째 뉴스인가요? 예. 이제 9번째 뉴스는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예, 예. 요 안타까움에 더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좀 교권 문제를 다시금 좀 되새기게 한 사안이었죠. 모 중학교 교사가 학교 안에서 좀 숨진 채 발견됐었던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이후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진상조사 또 그리고 경찰이 별개의 수사까지 이어지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학생 가족의 이 민원이 교사의 죽음에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요 5월에 벌어졌던 사건이 지금 반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기 기나긴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요 교사의 순직 인정 절차를 위한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모쪼록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게요. 정말 이 사건은 많은 교사들에게 정말 큰 충격과 상처를 남겨줬던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 이게 단순한 사고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교권과 학교 현장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엿볼 수 있는 문제였잖아요. 또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어질 절차들이 좀 위로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뉴스 남았나요? 네, 마지막 뉴스는 청소년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소식입니다. 네. 예, 올해 8월부터 이제 제주도에 살고 있는 13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은 뭐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청소년만 이제 4만여 명에 달하거든요. 이게 또 의미가 있었던 게 제주도의회가 먼저 제안을 했고 또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함께 협력해서 이 사업을 성사시켰다는 것에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무료 탑승 도입 이후에 청소년들의 요 대중교통 이용률도 굉장히 크게 개선됐다고 하더라고요.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 새해에는 이와 같은 좀 좋은 소식이 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뉴스가 가장 밝은 뉴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이동의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들의 또 기회가 확장된다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이 정책이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올 한 해도 우리 박성우 기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꼭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일 걷는 길과 우리가 매일 가는 공간, 이곳들이 여러분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요. 익숙한 일상 속에서 조용하게 이어지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이 움직임을 따라가 보도록 하죠. 여성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한 기관에서 맡기에는 너무 버거운 문제들이 많아요. 뭐 정신 문제도 있어, 장애 문제도 있어, 경제 문제도 있어, 폭력 문제도 있어. 한 기관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서로 나눠서 하면서
기관과 기관이 서로 또 연대를 하고 또 기관과 내담자를 연결을 시켜주고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점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 여성 대상 범죄와 폭력. 온라인과 일상에 숨어드는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시급한데요. 알면 막을 수 있고 함께하면 벗어날 수 있는 여성 폭력. 예방과 안전을 위한 노력들을 만나봅니다. 제주시 민속 오일시장. 장터 한켠에서 분주히 뭔가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바로 여성폭력이 없는 안전한 제주를 위한 캠페인. 일상 속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여성 대상 폭력의 위험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여성 폭력에 대한 그 인식을 높이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고 또 예방을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저희 혼자 하는 행사가 아니라 저희와 함께하는 그 같은 일을 하는 기관들, 유관기관들과 함께 합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관련돼서 경찰과 또 지구대와 이렇게 합쳐서 같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하면서 저희가 그 폭력에 대한 그 인식을 더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행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가 여성폭력 예방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알렸는데요. 자, 이쪽으로들도 잘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목소리에 시장 상인분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걸음을 멈추고 시선 집중. 여기. 네, 똘도 있고 아들도 있지? 1366. 예. 아니 너무 폭력들이 많으니까 불안하고 아이들, 애기들, 손주들 키우는 마음에 불안해서 이거 전 진짜 잘하는 거네. 네. 제주특별자치도가 여성이 안심한 거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요새 그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도 많고 그렇게 해서 사실 제주도민의 여성들이 가장 건강한 삶이 돼야 제주도가 더 안전하지 않을 건가 그렇게 해서 더 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예방과 수칙에 대한 퀴즈도 준비했는데요. 자칫 놓치거나 흘려버릴 수 있는 경각심을 꽉 붙들어줍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세요. 폭력이 있을 때 가해자의 행동, 상황, 구체적 피해 내용을 뉴카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예, 이것도. 그다음에 교제하는 사이에 욕을 하거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것은 고제폭력이면은 동그라미고. 주위에 혹시 그런 분들 있으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공격사 1366 요거 나가죠. 쉬워요. 전화번호도 쉬워. 여성 긴급 전화 1366 제주센터. 일어나니까 해야죠. 무서워요, 세상이. 무서워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도 진행했는데요. 갈수록 치밀해지는 수법. 공중화장실과 다중이용시설은 기본, 여름철엔 피서지 위주로 꼼꼼히 단속한다는데요. 불법 촬영 카메라 같은 그런 기계를 탐지해내는 그 탐지기거든요. 탐지기기. 이 탐지기는 열감지기가 내재되어 있고요. 카메라가 있는 곳에 전파가 흐르기 때문에 그 갖다 대면은 경보음이 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적외선 탐지기라고 해서 렌즈를 비추게 되면 렌즈가 이제 하얗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감지기, 세 가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그런 이제 탐지기고,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제주도청 산하에 여러 이제 사업소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소에 있는 화장실을 찾아가서 이런 탐지 활동을 이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 같이 생겼잖아요. 이제 화장실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살짝 불편해 하시긴 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설명 드리고 다 이제 나가시게 한 후 저희 점검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와서 점검했다는 것 때문에 안전하게 생각하시죠. 여성 긴급 전화 1366 제주센터. 이곳은 상담사들이 24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상담에 응대하는데요. 한 통의 전화, 한 줄의 메시지에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을 확인합니다. 젠더 폭력으로 의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 상담들을 하고 또 일시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 보호가 필요할 때
긴급 보호를 하는 보호시설도 함께 갖추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24시간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상담원들이 상담을 하면서 그 피해 폭력 여성들을 돕고 있는 기관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이 많은 제주에는 중국어와 베트남어가 가능한 상담 통역사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喂，你好，这里是女性经济互助中心1366，我是1366中国当法营啊。你现在有什么情况吗？ 여성 긴급 전화 1366 제주센터 중국어 통역사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위기 상황으로 인한 폭력 피해 이주 여성들이 1366 제주센터로 오게 되면 그분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은 관계로 중국어로 상담 통역을 합니다. 그분들이 상황에 따라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 상담 기관이나 보호시설과 쉼터를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1366 제주센터에서 중국어 통역사로 일을 하면서 그분들이 같은 중국인으로서 자국인이다 보니 마음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픔이나 욕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훨씬 더 촘촘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1,000건여 정도의 그 상담 건수가 들어왔습니다. 가정폭력은 사실은 신고건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신종폭력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뭐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스토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점점 스토킹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스토킹 피해자들은 더 고위험군에 속한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성 긴급 전화 1366 제주센터의 상담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초부터 11개월간 11,000여 건의 긴급한 목소리에 응답을 했는데요. 그중 65%는 가정폭력으로 도움을 요청한 사례. 위기 상담 수요는 연중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요. 특히 명절이 있는 10월에는 상담 수요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점점 은밀하고 교묘하게 위협하는 디지털 성범죄. 이곳은 그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상황을 세심하게 기록하고 법적, 심리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한 폭력에 맞서 피해자의 일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는데요.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많이 취약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적인 외상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심리 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심리 지원 영역도 있고요. 또한 법률적인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구조, 선임 이런 부분들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한 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복합적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어울려서 조정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연계와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긴밀한 협력만이 안전한 제주를 위한 기반이 되는데요. 앞으로의 방향 모색을 위한 생생한 현장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1366의 통합 지원 사업 덕분에 해냄이라고 하는 지원 체계를 알게 되셨고 그 지원 체계가 직접 사례자에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개입이 무엇인지 집중하면서 지원 계획을 수립했던 이 과정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긴밀하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옛날에 비해서 폭력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변화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이거는 그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나쳤던 일상 속에는 도움을 기다리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귀 기울이고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잘 몰라서 쉽게 생각해서 지나쳤던 순간들에 모두의 관심과 실천들이 모일 때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네, 영상을 보고 나니까요. 여성폭력 예방이라는 게 어떤 꼭 위험하거나 특수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시장이나 거리 또 상담 현장에서까지 우리의 정말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는 공간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전통시장에서 홍보하는 모습을 지켜보니까요. 예방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멀게만 있는 것은 아닌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게요. 이 1366 전화로 하는 센터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그 짧은 한 줄의 메시지, 한 통의 전화에도 즉각적으로 24시간 대응을 한다는 게 참 든든하게 느껴지네요. 알면 막을 수 있고 함께하면 벗어날 수 있다. 이 폭력이라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주의 문화를 영상으로 다시 살펴보는 제주 문화상징 백선 시간입니다. 이제 2025년도 정말 다 가고 있고요. 2026년 새해가 머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예부터 영주 십경, 그중에서도 아주 으뜸으로 꼽혀오는 성산 일출봉, 성산에서의 일출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성산의 일출을 화면으로 감상해 보시죠. 이른 새벽. 섬의 동쪽 성산일출봉은 열기로 가득하다.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 어김없이 수많은 인파가 모였다. 지금 그들의 가슴속엔 오로지 단 하나, 붉은 해를 향한 열망만이 가득하다. 드디어 저 멀리 해가 떠오른다. 이날 사람들 가슴속엔 저마다 붉은 해가 하나씩 자리한다. 그 태양에 사람들은 하나의 소망을 걸고 또 사랑을 기울여 넣는다. 1년 365일 수없이 많은 해가 떠오르지만 이곳 성산 일출봉에서 맞이한 첫 해맞이의 감동을 사람들은 잊지 못한다. 제주의 동쪽 성산반도 끝자락에 어김없이 하루의 해가 떠오른다. 예나 지금이나 성산의 일출은 그야말로 일품이다. 일찍이 성산에서의 해돋이는 성산출일이라 하여 영주 십경에서도 으뜸으로 쳤다. 담나술력도에도 성산관일이라 하여 붉은 해가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장면이 독특하게 묘사돼 있다. 옛사람들에게도 성산에서의 해돋이는 그야말로 평생 한 번쯤 볼 만한 진경이었던 셈이다. 성산일출이 장관이었던 것은 무엇보다 일출봉의 독특하고 웅장한 산세와 주변 자연이 매우 이채롭게 어울렸기 때문이다. 옛 기록에 보면 현 동쪽 25리에 있는데 둘레가 심리라 잡초가 숲을 이루어 성 안에 사는 것 같으므로 이름을 성산이라 한다. 실제로 일출봉의 분화구는 수백 개의 암봉이 둘러싸 천연의 요새를 이루고 있고 그 규모도 상당하다. 예전엔 울창한 숲이었다고 하나 지금은 억새의 대나무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다른 기록에는 수만 명을 수용할 만하지만 우물이 없어 성 1, 2쯤에서 길어온다고 적고 있다. 사람들의 삶의 공간으로 이용되진 못했지만 성산 일출봉은 그 빼어난 절경으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발길을 불러 모은다. 제주를 찾는 이라면 성산 일출봉은 빼놓지 않고 들르는 단골 코스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봉우리의 꼭대기까지 걷는 부지런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곳에서 해돋이를 보지 않더라도 그들은 일출봉이 갖는 지형과 경관의 아름다움에 압도당하는 것이다. 일출봉은 시시각각 변하는 아름다움으로 시인 묵객들이나 예술가들을 사로잡기도 한다. 일출봉은 제주의 다른 지형들처럼 화산 분출에 의해 형성된다. 특이한 것은 수중에서 분출되어 형성된 은혜구라는 점이다.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물과 결합하면서 급격하게 폭발한다. 이때 만들어진 화성 쇠설물들이 쌓이면서 화산체를 만들었다.
그 후 파도에 의한 풍화 침식작용으로 현재 일출봉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깎아지른 듯한 일출봉 사면을 돌아보면 화산활동 당시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층리 구조들을 만날 수 있다. 이곳 성산일출봉에선 사층리, 파동층리 그리고 U자형 하도 구조를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성 화산체에서만 볼 수 있는 보가 응애도, 탄낭 구조 등이 있어서 그야말로 천연 지질 학습장이라 할 만하다. 특히 화산 활동 당시 아직 굳지 않은 응해암층에 화산탄이 박혀 만들어진 탄낭 구조는 수중 화산체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어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오늘도 어김없이 해가 떠오른다. 하늘에 붉게 내걸린 해를 올려다보며 사람들은 비로소 아름다운 삶과 마주한다. 희망을 찾는 이들이 있는 한 성산일출봉엔 내일도 새로운 해가 떠오르리라. 네, 그럼 계속해서 한 주간의 문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글을 쓰고 직접 책을 만들어 온 27명의 작가들이 세상에 처음 내놓는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자리. 2025 마지막 독립출판 팝업 스토어 겨울학기 종강 파티가 오는 28일까지 제주시 파랑책방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작가들이 만든 책을 직접 보고 읽고 구매할 수 있는데요. 평소 나만의 책을 내보고 싶었던 분들, 글쓰기에 관심 있는 분들, 새로운 영감을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특별한 시간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는 31일까지 제주시 새활용센터에서는 아주 특별한 환경 생태 전시 망했네, 망쳤네가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어린이들과 함께한 프로그램의 여정을 기록으로 담아냈다고 하는데요. 올 한 해의 마지막을 뜻깊은 전시와 함께 마무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제주에서 열리는 아주 특별한 미식 체험 소식입니다. 오는 27일 토요일 해녀박물관과 세화 해녀탈의장에서 해녀와 바당 식탁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제주 해녀의 전통 식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마련된 원데이 미식 체험인데요. 해녀 삼촌들이 직접 잡은 싱싱한 바다 식재료로 요리법을 배우고 맛보는 시간은 물론 해녀들의 삶이 담긴 따뜻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후 1시와 3시 두 차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제주 바다의 진한 풍미를 직접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12월 26일 2025년의 제주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올 한 해도요 쭉 돌아보니 제주의 아름다운 사계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과 또 제주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들 여러분께 전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참 올 한 해 어떻게 돌아보면은 좀 고단하고 바쁜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은 시기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만큼 서로를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정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가오는 새해에는요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그리고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제주 곳곳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주가 한눈에 보이는 방송 제주엔 올해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새해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